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2분기 애니 후반부 종합 리뷰입니다. 스포일러 없이 점수만 보고 싶은 분들은 타임라인에 점수 총정리로 건너 띄워주세요. 일본 3국, 가오가 지배하는 애니죠. 어설픈 가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이 정도의 가오라면 하나의 미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이 애니의 최대 장점은 흡입력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를 붙잡아두는 능력이 2분기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아요. 이 애니가 전쟁을 다루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액션의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일단 주인공부터 전투원이 아니고 대부분의 장면이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에피소드 하나를 통째로 대화로만 진행하기도 하죠. 몰입도를 높이기 불리한 조건인데도 대화씬에서의 연출, 대사의 흐름과 템포로 높은 흡입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대화가 길어져서 늘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걸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작자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인데 이 작품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개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한 화에 한 명씩은 꼭 죽는 것 같은데 전쟁이 소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마지막 화에서 호랑이 누님이 퇴장하셨는데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 애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오 대결에서 밀렸으면 거기서 끝난 거다. 사실 이 선수 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팀 컬러랑 맞지 않았다. 이 팀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 필요 없다. 널빤지로 만든 다리가 불타고 있더라도 초연하게 건널 수 있는 가오. 그런 가오를 갖춘 선수만이 주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비록 주전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이 애니의 핵심이 뭔지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 3국 12화의 POTM은 다이라 덴케이 선수입니다. 후반에 주인공한테 한번 털려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죠. 2분기 빌런 중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습니다. 아와지마 백경. 가극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상극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10점입니다. 중반부 평가에서 지적했던 약점이 후반부에서 전부 보완되었어요. 인물이 계속 추가되고 시간대가 뒤죽박죽이라 산만하다는 걸 단점으로 언급했죠. 근데 후반부는 이부키와 오카베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를 압축했어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보기 편해졌습니다. 시계열도 단순해졌고 기존 인물이 다시 등장해서 전개를 따라가기 쉬워졌어요. 외적인 부분이 단순해진 대신 이야기의 밀도와 깊이, 인물의 감정선 등 내적인 부분은 이전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아와지마의 어두운 이면, 그걸 인물들이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섬세한 미술로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여러 인물의 삶을 다층적으로 묘사했다가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모으는 거죠. 일러스트 작업과 유사합니다.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이걸 12화로 끝내버린 거에서 클래스가 느껴진다. 1쿨짜리 군상극의 바람직한 형태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고 추천도를 깎아먹던 악재가 해소돼서 추천도 10점 만점 드릴게요. 아와지마 백경 후반부의 POTM은 타바타 와카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캐릭터였어요. 아무리 군상극이라도 주인공 포지션은 있잖아요. 이 선수가 1화부터 등장한 것 치곤 그 뒤로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는데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림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했죠. 팀의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한 결정적인 플레이였습니다. 끝으로 타바타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마지막 화에서 오카베 에미가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보는 장면. 궁극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와지마는 누군가에겐 꿈을 심어주지만 누군가에겐 상처를 줍니다. 오카베의 눈물은 아와지마를 이루는 수많은 풍경 중 하나죠. 중요한 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와지마 또한 오카베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풍경 중 하나죠. 오카베는 아와지마에서 상처 입었지만 그녀의 삶은 아와지마 밖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녀가 앞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 자국과 올곧은 눈동자가 합쳐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와지마의 수많은 풍경과 수많은 풍경 속 아와지마 백경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 그림이죠. 카미나 보탄, 취한 모습은 백합의꽃. 찐득한 백합엔이죠.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며 즐기고 있지만 확실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일단 백합 묘사가 굉장히 끈적이고요. 백합향이 첨가된 가벼운 일상물을 기대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어요. 가벼운 장면이 아예 없진 않아요. 10화 C파트 같은 게 있긴 한데 비중이 작죠. 그리고 이건 만화가 애니화되면서 생긴 문제점인데 힙스터 취향이 엄청 강조돼요. 대표적으로 구조랑 직난이 영화 얘기하는 장면을 들 수 있죠. 만화에서는 말풍선 여러 개 띄워놓고 뭐라 하는데 사실 대화 내용이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거 일일이 읽지 않아도 구조랑 직난이 서로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애니에서는 저 대사를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고막에 쑤셔 넣어주기 때문에 얘네 뭐라는 거야 이런 거부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마이너한 취향을 미소녀 스킨이랑 백합으로 포장한 것 같기도 해요. 약점이 군데군데 보이는 작품이라 추천도를 높게는 못 줄 것 같아요. 카미나 보탄 12화의 POTM은 토나미 이부키 선수입니다. 사실 좀 위태롭긴 했어요. 보탄은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옆에서 술타령만 해대서 옐로우 카드를 받으셨죠. 한 장만 더 받으면 퇴장인데 다행히 마지막 장면에서 만회했습니다.
피어싱을 이용한 은유 아주 좋았어요. 백합은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사실 그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죠. 보탄과 서로 뚫어버린 사이가 되었다. 파트너를 잘 고른 것 같아요. 만약에 보탄 말고 구조 선배랑 이어진다? 이부키랑 구조 선배 둘 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한쪽은 술 얘기하고 한쪽은 영화 얘기하고 서로 합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구조 선배가 차일 때는 슬펐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화와 위복이었죠. 귀엽고 얘기 잘 통하고 피지컬 좋고 심지어 더 어린 애 만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윈윈이다. 모두가 행복한 엔딩이었습니다. 아칸의 이야기. 솔직히 저는 라쿠고가 아직 와닿지 않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9점이에요. 게임 용어를 잠깐 빌리면 레벨 디자인이 정말 훌륭해요. 중간에 막히거나 건너뛰는 느낌 없이 모든 게 차곡차곡 진행됩니다. 애니를 틀어놓고 쭉 따라가기만 하면 주인공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신규 캐릭터랑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심지어 라쿠고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죠. 이야기 뼈대가 매우 탄탄해서 소재에 몰입하지 못하더라도 감상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칭찬하고 싶은 건 작품의 핵심 떡밥을 시원하게 풀었다는 거. 아칸의 아버지가 파문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궁금증이 작품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라 좀 더 길게 끌 줄 알았는데 그냥 1쿨에서 깔끔하게 회수했어요. 아라카와 이슈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줬죠. 이 과정에서 이슈의 신념, 그가 라쿠고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칸에는 이슈를 향해 전의를 불태우면서도 한편으론 파문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하죠. 이슈는 이슈대로 아칸의 실력을 인정하고 주인공과 빌런이 서로 리스펙하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 풍부한 서사를 1쿨 안에 전부 담아낸 게 대단하죠. 2분기 애니 중에 1쿨이란 시간을 가장 알차게 쓴 것 같아요. 다만 후반부에 아쉬웠던 건 작화의 연속성. 10화에서 아카네가 우승하고 11화에서 이슈랑 대면하기까지가 하나의 큰 줄기인데 둘 사이의 작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퀄리티를 보여줘서 하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연속성이 깨졌다는 게 더 아쉽게 다가오죠.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카네 이야기 후반부의 POTM은 아라카와 이슈오 선수입니다. 간지나는 빌런이죠. 아카네와의 대담 장면이 비주얼은 다소 아쉬워도 대사 하나하나가 임팩트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긴 어렵지만 전통 문화를 지키는 예술가의 혼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카나님은 초보 악마. 변태적인 철학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솔직히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속된 말로 뽕빨물이라 부르죠. 역해들 피지컬 전면으로 내세워서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장르. 이 장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선수들 피지컬이 말도 안 되고 단순한 6탄전으로도 웬만한 팀은 다 패는데 여기에 성적 패티시에 대한 디테일을 잘 챙겼죠. 또 그쪽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유쾌함을 잃지 않습니다. 에로와 코미디의 비중 배분이 아주 적절했어요. 장르 특성상 막 대놓고 추천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장르 좋아하시거나 적어도 거부감이 없다면 만족스럽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를 잘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작진이 변태인 것 같은데 애니 만들면서 즐겼을 것 같아요. 원작에 없는 장면이 다소 추가되었는데 어차피 스토리가 크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 그리고 싶은 장면 죄다 넣어본 것 같죠. 근데 이 추가타들이 전부 유효타로 들어가면서 훌륭한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끝나자마자 2기 확정 소식도 떴죠. 그냥 애니력이 높다. 후반부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짚어보면 여주 친가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끌었어요. 보통 여주 가족 소개는 1화 만에 끝내거나 길어도 2, 3화내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카나님은 8화부터 12화까지 무려 5화를 할애하셨다. 그럴만한 게 카나님 가족들 폼이 너무 좋아요. 이 좋은 선수들을 교체 카드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주전으로 기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약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선수들도 그 시간에 확실히 보답했어요. 어머니는 피지컬 평균치가 최상위권인 이 팀에서도 독보적인 피지컬을 보여주셨죠. 미르티의 메스가키 플레이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미쳤다고 생각하는 건 후반부의 POTM인 미엘. 네토라스의 포지션을 맡으셨는데 이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인상적이라 제가 단독 리뷰 영상도 만들어 올렸죠. 이 팀의 전술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단순한 피지컬 원툴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줬어요. 고스트 콘서트, 미싱송, 괴작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SF 판타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진짜 괴상한 작품이에요. 일반적인 오리지널 애니가 망하는 과정을 정확히 반대로 뒤집었어요. 중반까지 느긋하게 진행하다가 다 끝나갈 때쯤 부랴부랴 급전개하고 결국 수습 못한 채 폭사하기. 이게 오리지널 애니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근본적인 문제점은 초중반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건데 이게 나름 이유가 있긴 해요. 시청자를 이해시켜야 하거든요. 이 캐릭터는 성격이 어떻고 세계관 설정은 이러이러하고 디테일한 정보까지 전부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원작이 있으면 이런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요. 사소한 부분을 좀 쳐내도 시청자가 원작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보강할 수도 있고 원작 팬들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라프텔 같은 OTT에서 원작 있는 작품 댓글창 열어보면 뭐가 생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분들 꼭 계시죠? 근데 오리지널 애니는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 제작진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이 혹여나 따라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만든 작품인데 따라오지 못해서 하차하면 슬프겠죠. 그러다 보니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길어지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급전개 때리는 거죠. 하지만 고스트 콘서트는 다르다. 시청자가 못 따라온다? 그래서 어쩌라고. 처음부터 풀악셀 밟으시죠.
창작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불안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평점이 박살 나든 말든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급전개를 하니까 후반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떡밥 착실히 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놀랍게도 이거 결말이 은근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레이트 고스트랑 퇴장한 선수들 고스트 된 거 쫙 보여주는 거 감동이 있다. 솔직히 남한테 추천하는 건 힘들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스트 콘서트 12YPOTM은 아이바 세리아 선수입니다. 이 팀의 에이스죠. 과거 서사 풀면서 공포 연출을 보여줬는데 이거 괜찮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공포 쪽에도 소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허당 선도부원과 스커트 길이가 부적절한 여고생의 이야기. 2분기 학원 러브 코미디 중에 저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8점이에요. 저는 재밌게 봤고 남한테 추천하기도 좋아요. 2분기 러코 엄청 많던데 다 볼 시간 없으니까 딱 하나만 추천해봐 라고 하시면 저는 이거 고를 겁니다. 일단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러브와 코미디, 유쾌함과 진지함, 메인 커플과 서브 커플 이것들의 비중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림체는 일반적인 러코랑 거리가 좀 있죠. 선이 굵고 투박한 편인데 이 정도는 개성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움직임이 꽤 좋아서 비주얼은 크게 흠잡을 곳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점은 가끔 랩을 한다는 거. 여주 아버님이 출전할 때마다 랩을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갑자기 애니가 히프노시스 마이크가 된다. 그리고 메인 커플과 서브 커플의 밸런스는 훌륭한데 서브 커플 사이의 밸런스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학생회장 커플과 아키나 이즈부치 커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비중이 너무 컸어요. 제가 후자 쪽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좀 했는데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사소한 문제점이에요. 완성도가 높아서 추천드립니다. 허당 선도부원 12YPOTM은 이즈부치 유 선수입니다. 원래도 멋있는 캐릭터였는데 흰 가운 활용한 플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선수가 주전 중에 공부를 잘하는 편이죠. 지능적인 설계가 돋보였어요. 모처럼 식도까지 떠먹여준 패스를 아키나가 뱉어버린 게 너무 아쉽네요. 이즈부치의 어시가 날아가 버렸다. 자칭 악역영예인 약혼자 관찰 기록. 게임 속 남주의 시점으로 악역영예를 관찰하는 특이한 전술을 사용한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8점이에요. 일단 비주얼이 참 좋아요. 마지막까지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했습니다. 결말도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군더더기 없이 잘 끝났어요. 마지막에 바티아가 뭘 했는지 궁금하긴 한데 말하는 타이밍이랑 연출을 보면 임신 소식을 전하려던 거겠죠? 원작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인정이다. 가끔 이야기를 중간에 뚝 끊어놓고 뒤가 궁금하면 원작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강요하듯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결말은 결말대로 잘 내면서 흥미로운 떡밥을 던졌죠.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칭 악역영예인 약혼자 관찰 기록이 아니라 자칭 악역영예인 부인 관찰 기록 보시면 되겠죠. 후반부 전개에서 눈여겨볼 점은 빌런인 히로니아의 서사죠. 솔직히 지능은 바티아나 히로니아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마인드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바티아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노력이라는 걸 하는데 히로니아는 날먹하려는 심보가 괘씸하다. 어차피 내가 톱이니까 나한테 패스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태도로 경기에 임하는 게 보기 안 좋죠. 마지막에라도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다. 11화는 A파트 통째로 히로니아 서사에 할애했는데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캐릭터성을 보강하고 퇴장하는 장면까지 매끄럽게 연결했어요. 그냥 삼류 악당으로 적당히 쓰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녀에게도 선택지를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회용 NPC가 아니라 한 명의 플레이어로 대접해준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히로니아가 처한 상황도 한번 곱씹어보게 되고 이 애니는 기본 전술뿐 아니라 빌런을 다루는 방식도 아주 영리했습니다. 자칭 악역영의 12YPOTM은 바티아 선수입니다. 지능 스탯이 좀 모자라지만 매력 스탯이 엄청나서 부족한 지능을 커버하고도 남죠. 바티아를 사랑하는 모임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세실이 괜히 관찰하는 게 아니다. 힘내라 나카무라군. 제 성적 지향으로 인해 BL물을 고평가하기 힘든데 이 정도로 잘 만들었으면 인정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8점이에요. 사실 이것도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BL을 선호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힘든 장면이 있긴 해요. 저도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만듦새가 워낙 좋아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6화 수학여행 에피소드 보고 감동했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엄청난 폼을 보여줬어요. 요약하면 결국 실패한 짝사랑인데 이걸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장면이 참 많았는데 딱 하나만 골라보면 나카무라가 홀로 거리를 거니는 장면. 이때 주변의 남녀 커플을 보여주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나카무라, 너의 사랑은 잘못되었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나카무라도 이 슬픔을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은데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죠.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엔딩에서조차 사라지는 이 흐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성애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려냈어요. 너무 가볍게 개그 요소로 소모하지 않고 너무 무겁게 거시적인 담론으로 빠지지도 않고 다루는 깊이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나카무라 후반부는 과정 좀 보태서 퀴어 문학이라 해도 손색이 없어요. 힘내 나카무라군. 후반부의 POTM은 나카무라 오쿠토 선수입니다. 11화의 눈물씬은 진짜 대단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게 애석할 정도로 절절한 슬픔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눈물이 이렇게 호소력 짙을 수 있구나 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나카무라의
서로의 심리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데도 감정선이 너무 훌륭해서 마음에 파문이 일었어요. 이때 대사도 기가 막힌데 히로세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자문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나카무라가 처한 상황은 다소 특수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무척이나 보편적이라 장르에 대한 호불호를 뚫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고깔모자 아틀리에, 미술관 같은 애니죠. 그림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눈이 즐겁습니다. 그림만 봐도 시간이 아깝진 않았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8점이에요. 갈수록 그림에서 오는 감동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5화가 너무 엄청나서 그렇지 후반에도 충분히 훌륭했어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고깔모자의 저점이 웬만한 애니의 고점을 상회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작화를 마지막까지 큰 낙폭 없이 유지한 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작화 칭찬은 이전 평가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쯤 하고 스토리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쉬운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우선 책모자 와 고깔모자의 파워 밸런스, 애니에 나온 부분만 보면 책모자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금지 마법을 책모자만 쓸 수 있으니까 고깔모자 측이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화에서 슬쩍 힌트가 나왔거든요. 책모자가 이런 말을 하죠. 금지 마법은 연구가 덜 돼서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다. 이 불안정성으로 파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나와봐야 알겠죠. 애니에서는 책모자의 털리는 모습만 나와서 고깔모자 측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키프리 선생님, 위험한 장면마다 이 선수가 항상 카메라에 잡히는데 이쯤 되면 일부러 위기를 자초하는 것 같아요. 중요할 때마다 애들만 남겨두고 자리 비우고 위험한 짓을 굳이 혼자 하고 그러다가 책모자한테 신나게 당하고 플레이가 너무 부주의하다. 내로남불 논란도 있는데 상점 아저씨 기억 지워버리는 거. 오히려 이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키프리가 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애초에 코코 데려온 목적이 불순해요. 일종의 미끼처럼 여기는 것 같죠. 대사랑 행동은 참스승 그 자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뒷맛이 씁쓸하다. 입체적이라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거기서 자르는 건 좀... 클리프행어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의 기가 끝났는데 큰 사건은 확실히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2기가 나온다지만 당장 다음 분기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잠깐 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중간한 데서 끄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싫어하기도 하고 열심히 달렸지만 분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잘랐다기보단 일부러 전개를 천천히 한 것 같아서 더 아쉬웠습니다. 중간부터 전개 템포가 늘어지거든요. 조연들의 서사를 길게 보여주는데 그걸 압축했으면 이렇게 애매한 데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 불만이 좀 생겼지만 그래도 웰메이드 판타지라 추천드립니다. 고깔모자 아틀리에 13화의 POTM은 에거트 선수입니다. 유망주면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틀리에 소속 유망주 중에 에거트의 성장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키프리의 부재에도 침착하게 다른 선수들 컨트롤하는 게 멋있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았어요. 신의 물방울, 와인이 소재인 작품인데 제가 볼 땐 마약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대놓고 보여주면 심의에 걸리니까 와인으로 둔갑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가요.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야, 이거 개그력이 상당합니다. 애니가 뻔뻔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각종 기행을 벌이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이세 형님이 계시죠. 사막에서 물 대신 와인 찾기, 놀이공원 전세 내고 혼자 회전목마 타기, 그냥 보법이 다름. 시즈쿠도 절대 평범한 선수는 아닌데 이세 형님한테는 안 된다. 주인공은 시즈쿠인데 자꾸 이세 형을 응원하게 됩니다. 12화에서는 부상 투혼도 보여주셨죠. 트럭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돼도 와인 마시러 가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회복력도 뛰어나죠. 트럭에 치인 상처 따윈 와인만 마시면 바로 회복됩니다. 몸속에 피 대신 와인이 흐르는 것 같아요. 고작 감기 정도로 결장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세영 보고 반성하셔야 한다.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하죠. 재능만 출중하면 사막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파트너로 기용하는 철저한 능력주의. 라커룸 정치질에 휘말린 선수가 다른 데로 이적하려 하니까 피를 흘리며 막으로는 모습. 이건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면 이세영이 이기는 게 맞다. 그래서 신의 물방울 후반부의 POTM은 토민의 이세 선수입니다. 키리오 팬클럽, 개그로 시작했다가 감동으로 끝나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7점이에요. 개그는 제 취향이랑 거리가 멀었지만 그럼에도 이야기의 힘으로 끝까지 보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1쿨안의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난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칭찬하고 싶어요. 후반부에선 키리오의 내적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시리어스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전개가 탄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결말도 청춘 드라마풍으로 잘 끝났어요. 이 정도면 개그 코드가 안 맞아도 참고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도를 중반부 평가보다 높였어요. 제가 앞에서 개그 쪽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완성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웃기냐 안 웃기냐는 취향 차이지만 웃음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결과적으로 개그와 시리어스 양쪽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 보통 둘 다 놓치고 망하는데 이 작품은 둘 다 잡은 것 같아요. 키리오 팬클럽 후반부의 PO팀은 타시로 세이라 선수입니다. 이 팀이 중반부에도 폼이 괜찮았는데 후반부에 이 선수가 투입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캐릭터 컨셉부터 신기한데 한 줄로 요약하면 팬클럽의 팬클럽, 다른 팀에선 못 보던 포지션이라 신선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죄다 한 기행하는데 기행의 정도를 수치화하면 이 선수가 아이미랑 투톱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밴드 초청한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슈퍼플레이였어요.
레플리카도 사랑을 한다. 로맨스랑 미스터리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7점이에요. 9화에서 충격적인 전개가 나온 다음 소강 상태에 들어갔죠. 한동안 레플리카끼리 꽁냥대는 거 보여주다가 이번엔 본체 쪽에서 흥미로운 떡밥을 던지고 이 작품이 완급 조절을 잘해요. 도파민 한번 주입하고 디톡스 한번 해주고 다시 도파민 넣어주고 이야기도 꽤 흥미롭죠. 레플리카 설정을 잘 짠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레플리카가 되어 나타난다는 건데 12화에서 모치즈키 선배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레플리카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지금의 나와 되고 싶은 나가 서로 다를 때 그 차이에서 레플리카가 태어납니다. 지금 나오랑 아키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본체인 스나오랑 슈야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정도로 강해진다면 레플리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작품 내에서 레플리카의 존재와 본체의 내적 성장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나오가 사랑을 이어가려면 스나오는 계속 방 안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나오가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레플리카 후반부의 POTM은 나오 선수입니다. 로맨스와 시리어스 양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아키와의 로맨스가 달달해서 좋았는데 한편으론 굉장히 불안해요. 나오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 마치 비눗방울에 그린 그림 같습니다. 당장 보기엔 아름다운데 갑자기 펑 하고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불안정성이 레플리카의 매력 중 하나죠. 여신, 이 세계 전생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나 용사의 갈비뼈로. 그냥 연출 실험실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수뇌물이었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전술만 보면 2분기 애니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특이합니다. 애니를 넘어서 일종의 미디어 아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색다른 재미가 있긴 한데 연출 기법이 워낙 다양해서 중간중간 재미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개그맨 나오는 에피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서 전생 그만두고 하차하신 분도 계실 듯? 저는 실제 사람 나오는 건 파워레인저 파트 말고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엔딩에 메이킹 필름이 나오는데 만드는 사람이 가장 즐거운 작품일지도 모르겠네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본 소감은 꽤 괜찮았습니다. 전생을 반복한다는 단순한 줄거리를 다양한 연출을 담는 그릇으로, 그리고 순애를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했죠. 두 가지 활용 모두 효과가 좋았고 특히 순애 서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종교적 숭배나 관계 어린 집착이 더 가까운데 이걸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신님의 미소까지 마무리가 완벽했다. 용사의 갈비뼈 12화의 POTM은 나아 선수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 선수 덕분에 여신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죠. BL 말곤 관심 없는 여신님을 웃게 만든 대단한 선수입니다. 수없이 전생을 거듭해도 오직 한 명만 바라보는 지고의 순애를 보여줬어요. 메이드 양은 먹기만 할 뿐. 이번 분기 애니 중에 제목에 가장 충실한 건 이거 같아요. 진짜 메이드 양이 먹기만 한다. 애니가 쉽다 쉬워.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7점이에요. 애니가 진짜 무해합니다. 이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일상물? 보통 일상물이라 하더라도 20분 곱하기 12화 분량을 채우려면 시리어스한 이벤트나 떡밥 한두 개 정도는 넣어주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작품에 굴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틀어놓거나 잠들기 직전에 보기 좋아요. 애니를 보는 것도 나름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인데 이 애니는 필요한 에너지가 매우 적습니다. 작화도 준수한 편이라 보는데 거슬리는 것도 없고 움직임이 부족하긴 한데 이건 장르 특성상 눈 감아줄 수 있죠. 일상물 찾으시면 이거 추천. 메이드양 후반부의 POTM은 리코타 프레스카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 스즈메보다 리코타 쪽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스즈메보다 지능이 높아서 그런가? 귀여운 행동을 할 때 갭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도 예쁘죠? 언더 1사고의 모모카가 성장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쿠지마 노래하면 집이 파다닥. 괴생명체와 함께하는 일상물이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일상물은 보통 미소녀 동물원이 되기 마련인데 그런 거에 질리셨다면 별미로 한번 드셔볼만 합니다. 작화가 안정적이고 일상의 포근함을 잘 담아냈어요. 만남부터 이별까지 1쿨 안에 깔끔하게 담았고 마지막에 재회하면서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쿠지마의 비주얼이 가장 큰 진입장벽인데 보다 보면 귀여워요. 마지막 화가 좀 웃겼던 게 에피소드가 하나의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노래가 과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기존 장면을 재탕하기도 해서 억지로 분량을 늘린 감이 있지만 마지막 화라 나름 어울렸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추억을 되새기는 이 감성을 잘 살렸어요. 쿠지마 파다닥 12화의 POTM은 쿠지마 선수입니다. 생김새가 워낙 독보적이라 유입 절단기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다른 일상물과 차별화되는 요소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모든 시선이 이 선수한테 쏠리니까 다른 팀원들이 더 자유롭게 뛸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출전하는 것만으로 1인분을 합니다. 최강의 직업은 용사도 현자도 아닌 감정사 임시인 것 같은데요. 2분기 신작 중에 유일한 나루오게 이세계물이죠. 이제 2분기 다 끝났고 3분기 애니 리스트가 떠서 살펴보니까 거기 다 몰려있더라고요. 2분기는 감정사가 외로이 자리를 지켰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마지막 화를 보고 느낀 게 이 애니는 그냥 머리가 좋아요. 엘프누님이 복귀한다는 떡밥이 있어서 어떻게 합류하나 궁금했는데 이걸 안내인 설정이랑 엮은 게 신박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튜토리얼이 종료된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레벨이 초기화되면 튜토리얼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연출도 기발했어요. 엔딩 나올 때마다 인트로에서 엘프누님을 비추길래 그냥 히로인이라 보여주나 보다 했는데 이런 장면이었구나. 마지막 장면이랑 엔딩이 이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별거 아니긴 한데 뭔가 아기자기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개그랑 배경음악 활용하는 것도 특색이 있고 팀의 재정 상태가 풍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적인 센스로 커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감정사 임시 12화의 POTM은 에마리아 선수입니다. 제가 12화에서 칭찬했던 포인트마다 이 선수가 중심에 있었어요. 주인공 파티에 합류하는 타이밍이랑 방법이 아주 적절했습니다. 애니 전체로 보면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큰 임팩트를 남기셨어요. 라이엇 게임. 저는 구조조정 게임까지 봤습니다. 게임 하나 끝날 때마다 몰아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6점이에요. 애니의 완성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원작이 워낙 훌륭해서 재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이 좋은 게 게임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게임의 규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게임의 규칙을 거짓말쟁이와 정직한 사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나오의 선택을 통해 작품이 전하고 싶은 말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게임, 캐릭터, 메시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지도록 철저히 계산한 게 느껴졌어요. 애니가 영리합니다. 라이엇 게임 10화의 POTM은 칸자키 나오 선수입니다. 너무 착해서 멍청해 보이는데 지능이 낮은 건 절대로 아니죠. 아무리 아키야마가 도와준다지만 알려준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게 대단합니다. 단순히 공략법을 아는 것과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전혀 별개의 얘기거든요. 백날 알려줘도 까먹거나 실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나오는 그런 거 없죠. 전술 수행 능력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죠. 주변에서 바보라고 놀려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인상적입니다. LGT 사무국에서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있다.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미소녀가 주인공인 판타지죠?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전부 컨트롤 가능한가 걱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인원 배치가 적절해서 그렇게 산만하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 한 명씩 조명하면서 주인공의 성장 이벤트도 챙기고 적절한 타이밍에 빌런 투입하고 스토리에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내용물은 괜찮은데 포장지가 좀 아쉽네요. 분명 뽕이 차야 하는 장면인데 비주얼 때문에 밍밍해집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이 부족해서 전투가 길어지는 게 단점으로 작용했어요.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후반부의 POTM은 스피카 버고 선수입니다. 빌런이 이간질을 시도해도 선생님을 끝까지 믿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스피카랑 클로드가 맺은 신뢰는 평범하지 않죠? 격이 다릅니다. 아침마다 학문 키스하면서 다져진 신뢰. 평범한 공격으론 깨뜨릴 수 없다. 비실비실 선생님. 감동적인 애니죠? 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사실 내용보다는 역해들 피지컬이 핵심인 작품이죠. 그래도 후반에는 나름 러브 코미디의 구색을 갖췄습니다. 소꿉친구가 연심을 자각하고 남주랑 비실쌤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고 시작은 야인이었는데 후반부는 야인이와 학원 러커의 사이 그 어딘가에 있어요. 물론 아직은 야인이의 비중이 더 크죠. 이 애니 노출이 정말 많은데 노출 방식이 갈수록 뻔뻔해져요. 초반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벗긴다든지 상황을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죠. 근데 후반에는 아이디어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졌는지 맥락 없이 벗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미 볼 거 다 봤는데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죠? 비실비실 선생님 12화의 POTM은 히와무라 히오리 선수입니다. 스승의 날 특집에서 2분기 최고의 선생님 캐릭터로 이 선수를 뽑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시청자를 위하는 피지컬 모두 감동적이었어요. 2분기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지 톡신. 처음엔 러브 코미디랑 배틀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냥 배틀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6점이에요. 짐승술사 편 기점으로 만족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의 비중 문제. 히로인의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메인 히로인은 벤치만 달고는 중이고 메인은 벤치는커녕 명단 제외죠. 뜬금없이 먼치킨 남캐 하나가 분량 다 잡아먹는데 개인적으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술사가 아닌데 지나치게 강하다는 설정도 너무 자기적이고 작품의 밸런스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자켓딸 같아요. 아군 측 전투 요원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역캐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해요. 메인 스토리가 남주의 결혼 활동인데 역캐로 만들어서 신부 후보에 넣고 햄스터 누나랑 캣파이트 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의 비중 문제. 장르 태그에 액션이랑 러브 코미디가 붙어있는데 짐승술사 편은 러브 코미디 지워도 무방합니다. 액션 퀄리티 자체는 높아요. 12화에서 짐승술사 당주랑 싸울 때는 액션 상당히 좋았죠? 근데 전투가 너무 길다. 메리지 톡신 같은 뇌절 배틀물은 전투 템포를 짧게 가져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전투 시퀀스를 짜임새 있게 설계하기보단 아무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세로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오래 끌수록 피곤해집니다. 아니면 유쾌하게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죠. 음술사와의 전투도 짧진 않았는데 유쾌해서 나름 볼만했거든요. 근데 짐승술사 편은 너무 진지합니다. 웃음기가 사라지니까 평소보다 단점이 눈에 잘 들어왔어요. 메리지 톡신 12화의 POTM은 게로 히카루 선수입니다. 액션 멋있게 뽑아준 건 고마운데 너무 전투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히로인이랑 러브 코미디 좀 찍어주면 좋겠어요. 햄스터 누나 진짜 예쁜데 이 선수가 싸우기만 하니까 볼 기회가 없어요. 여동생의 백합을 위해서라도 빨리 히로인이랑 꽁냥되면 좋겠다. 오타쿠에게 상냥한 갸루는 없다? 갸루 두 명이 순진한 초식남 노리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6점이에요. 초중반은 꽤 괜찮았는데 후반부가 좀 아쉬웠어요. 작화 기복이 점점 심해지고 내용이 반복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히로인 두 명이 눈치 싸움하고 남주는 그 사이에 껴서 줄타기 하는데 이걸 1쿨 내내 보니까 질리는 감이 있네요. 근데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면 그 시점에서 컨셉이 망가지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전술의 태생적인 한계라 봐야죠. 학원물의 템플릿을 너무 정직하게 따라가
나간 것도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소였어요. 학교 축제, 미스 콘테스트, 후야제로 이어지는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했죠. 늘 먹던 맛이라 안정성은 높지만 색다름이 부족하죠. 남주의 오타쿠 설정을 좀 더 활용해서 다른 러커와 차별화되는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네가 활약할 기회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이지치가 소외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작품만의 고유한 개성과 히로인 사이의 밸런스가 양립하기 어려워요. 결국 아마네랑 이지치가 동등한 출발선에 서려면 평범한 학원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로인이 여러 명 나오는데 남주의 개성이 히로인 중 한 명하고만 지나치게 연결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타게로 후반부의 POTM은 시온 선수입니다. 앞에서 1대2 삼각관계 전술이 너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9화의 과거 에피가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오타쿠군을 쏙 빼놓고 아마네 이지치 둘이서 호흡을 맞추니까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남주의 개성이 밸런스 문제를 야기한다면 남주를 제거하고 백합 노선을 타면 된다. 시온이 이걸 파악하고 이지치 아마네 조합을 지원하죠. 비록 주전은 아니더라도 팀의 문제점을 열심히 고민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점 칭찬합니다. 경기를 많이 안 뛰더라도 이런 식으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왼손잡이 에렌, 천재를 쫓는 범부와 그런 범부에게 영향받는 천재를 다룬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6점이에요. 천재를 다루는 작품의 태생적인 문제점인데 인물의 천재성이 강할수록 비중이 줄어들어요. 일단 작가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면 이런 캐릭터를 다루기 벅차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청자는 천재가 아니라 인물한테 공감하기 어렵죠. 코이치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에 비해 에렌의 서사는 엄청 축약했어요. 11화에서 에렌의 미국 생활을 그렸는데 전개가 진짜 빠릅니다. 에렌의 파쿠르, 그래피티 배틀, 모델 활동, 일본 귀국 이 모든 서사를 20분 안에 우겨 넣었어요. 원작 보신 분들이 에렌 서사가 많이 스킵되었다고 하시는데 원작을 안 본 저도 그게 체감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생략이 심합니다. 분량 압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이게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천재를 설득력 있게 묘사할 자신이 없다면 묘사를 과감하게 줄이는 게 더 낫거든요. 괜히 디테일하게 묘사했다가 그게 시청자의 성에 안 차면 얘 진짜 천재 맞아? 너무 올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묘사를 줄일수록 그만큼 인물과 시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지는데 이 간극을 천재성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캐릭터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아, 천재라서 그렇구나. 시청자가 이렇게 납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천재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편법인데 이 전술의 문제점은 인물의 감정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건 그 대상과 가까울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 법인데 이미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려놨으니까 그만큼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밸런스 게임이죠. 인물과 시청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천재성을 표현하기 용이하지만 역으로 감정을 전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창작자의 역량이죠. 그런 의미에서 왼손잡이 에렌은 어땠는가? 제 기준으로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천재성 표현도 감정 전달도 둘 다 애매했어요.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분량 압축 과정에서 얻어 걸린 느낌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에렌은 한 명의 인간이라기보단 일종의 설정이나 개념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적 장치라 볼 수 있죠. 머리카락도 혼자 하얀색으로 튀는 거 보면 나름 어울리기도 하네요. 왼손잡이 에렌 12화의 POTM은 아사쿠라 코이치 선수입니다. 범부 호소인이죠. 저는 에렌보다 이 선수가 더 천재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천재들도 예외는 아니죠. 이 선수만 만나면 다들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천재를 범부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유니크한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얼음 성벽,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잘 표현한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6점이에요. 무난하게 볼만한 것 같아요. 완성도에 큰 하자는 없고 선수들의 컨디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틈만 나면 SD로 전환해서 휴식을 주거든요. 덕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선수가 없습니다. 이엔이가 14화라 일반적인 1쿨보다 약간 길죠. 다른 팀보다 경기를 많이 치르는데 주전이 4명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관리를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기대했던 것만큼 자극적이지 않았다는 거. 제목이나 초반 분위기처럼 막 살얼음판 걷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엔딩만 보면 거의 뭐 스릴러 서스펜스인데 오프닝은 또 상쾌한 청춘물이거든요. 본편은 오프닝과 엔딩이 반반 섞여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애매한 작품이었어요. 이걸 현실적이고 입체적이라 느끼시는 분은 좋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얼음 성벽 후반부의 POTM은 쿠리키 모모카 선수입니다. 이엔이는 안정성과 재미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분탕을 치는 선수가 POTM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 선수가 후반에 투입되었는데 분탕 치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죠?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지능적인 플레이 훌륭했습니다. 안정적이던 관계도에 균열을 내는 그야말로 크랙이었어요. 놓친 물고기는 컸지만 잡은 물고기가 너무 컸던 건 너클 영예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6점이에요. 주인공이 너클 끼고 악당들 팬다 이거 제외하면 내용은 여타 영예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1쿨안의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화도 막 화려하지는 않지만 경쾌해서 보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가벼워지고 평탄해져서 이 부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전술의 태생적인 문제점이죠. 작품의 핵심 갈등을 초반부에 매듭지어서 팀이 빠르게 안정되었는데 그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로 갈수록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 그리고 제목에서 주어가 누굴까 계속 궁금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놓친 물고기는 가문의 후계자였던 미미이고 잡은 물고기는 왕태자 사위라고 생각하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제목 회수였다.
놓친 물고기 후반부의 POTM은 마리아 안노바치 선수입니다. 후반부에 술 관련으로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이거 잘못해서 일이 커지면 주장원장 박탈은 기본이고 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잘 넘기셨다. 그동안 호감작을 꾸준히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미미의 매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미미 덕분에 ENE를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예물 특성상 남자인 제가 몰입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미가 귀여워서 완주할 수 있었어요. 황천의 츠가이, 현대 판타지 베이스의 군상극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크게 모난 데가 없죠?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넓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중간 사이즈의 육각형?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액션, 스토리, 캐릭터성, 개그, 도파민 등등 다 있긴 한데 어느 것 하나 특출난 느낌은 못 받았어요. 모든 요소를 딱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었다. 좋게 말하면 불필요한 거 없이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밋밋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만족도는 낮지만 남한테 추천하기엔 안전한 편이라 추천도를 만족도에 비해 높게 매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출적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육각형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이런 건 원작을 그대로 옮기는 데만 집중하느라 벌어지는 문제인데 원작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애니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원작 존중 잘해줘서 좋아하시려나? 황천의 츠가이 12화의 POTM은 요사노 이반 선수입니다. 1쿨의 마지막을 자극적으로 마무리하셨죠? 엄청 위험한 오라를 내뿜는데 작품 특성상 이래놓고 빌런이 아니라 동료가 될 수도 있죠. 출전 시간은 짧지만 이 쿨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어요. 생각해보면 히가시무라 사람들 썰릴 때마다 애니가 재밌어지는데 이분들한테 POTM 주는 게 맞을지도? 킬블루, 뇌절 배틀은 좀 힘들었는데 동아리 멤버들 나오는 일상편은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이번 분기에 메리지 톡신이 있잖아요. 거기 전투신 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분은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반대로 킬블루 전투신이 재밌었다면 메리지 톡신도 한번 보시고 둘이 결이 좀 비슷해요. 둘 다 뇌절 배틀인데 어이가 없어서 좀 웃깁니다. 이런 거 취향인 분 은근 계시더라고요. 전투는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일상 에피소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아리 멤버들 개성이 뚜렷해서 애들끼리 티키타카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한 데서 끝났는데 이기가 있으니까 인정. 원작 만화는 출하되었다는 썰이 있는데 애니는 출하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킬블루 후반부의 POTM은 미츠오카 노렌 선수입니다. 메인 히로인이긴 한데 사실 개그캐죠. 아직 어린데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요. 망가지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애니가 러브 코미디 요소가 있긴 한데 주인공이 속은 중년 아저씨라 그쪽으로 진지하게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망가지면서 웃기는 게 낫다. 팀 컬러에 잘 맞는 선수입니다. 사랑의 게임을 끝내고 싶어. 2분기 로맨스 중에 당분 함량은 이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썸 타는 사이라고 하기엔 이미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설레는 모멘트를 잘 표현했습니다. 작화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그림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럭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이 얇은 타입이라 대중적으로 잘 먹힐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브 커플이 없다는 거. 아무리 1대1 럭커라도 분위기 환기용으로 서브 커플 1개 정도는 넣어주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메인 커플에만 집중해요.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한번 다른 커플이 나오긴 하는데 아주 잠깐 나와서 거의 엑스트라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죠. 나는 메인 커플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다. 서브 커플이 분량 뺏어가는 거 싫다. 이런 분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메인 커플만 진득하게 보여주니까 달달한 분위기가 중간에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단데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점이라 혈당 관리해야 하거든요. 음료도 제로만 마시는 중인데 이거 위험한 작품이다. 사랑의 게임 후반부의 POTM은 사쿠라 미쿠 선수입니다. 게임 중독자죠. 얼마든지 끝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빼빼로 게임은 대단했어요. 명장면이라 애니에서도 틈만 나면 재탕하는데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단계 땡긴다. 단기간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9화 19분 40초부터 10화 6분 20초까지 한번 봐보세요. 잘 만들었습니다. 반에서 두 번째로 귀여운 여자애와 친구가 되었다. 제목이 불순한 거에 비해 정석적인 러브 코미디였어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5점이에요. 중반부에 주인공의 가정사, 부모님의 이혼을 중심으로 시리어스 전개를 진행했는데 이게 후반부에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개의 시작은 괜찮았어요. 이혼을 꽤 진지하게 다룬 건 좋았는데 얼렁뚱땅 끝낸 느낌?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좀 깎였어요. 너무 길게 끌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나봐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달달함과 시리어스 둘 다 잡으려다가 시리어스 쪽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과감히 버리고 달달함을 고른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 이야기를 수면 위로 올리지 말고 남주의 결핍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정 수준으로 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시리어스를 후다닥 끝낸 덕에 시간이 남아서 역해들의 새로운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미 얘기는 초중반 평가 때 많이 했고 이따가 또 할 거라 1번녀 얘기를 잠깐 해보면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본의 아니게 우미를 계속 자극하고 마지막 화에서 우미를 바라보는 표정, 친구가 암컷으로 타락하는 걸 직관하면서 내면의 공격수 본능이 깨어난 것 같죠. 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약간 프리스타일이거든요.
뚜렷한 목표 없이 타고난 피지컬과 재능만 활용해서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공격하는데 이제는 목적의식이 장착되었다. 마지막까지 얼굴이 빨간데 이제 술만 끊으면 완벽하다. 반해서 두 번째 후반부의 POTM은 아사나기 우미 선수입니다. 1번녀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건 우미도 마찬가지죠. 남주랑 사귄 이후로 여유를 살짝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얀델의 고위험군인데 본인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건 다행이다. 이 정도의 결함은 매력 요소로 볼 수 있겠죠. 다다미 한 장짜리 방 만끽 생활. 만화 카페에서 여고생들이 노닥거리는 일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전형적인 미소녀 동물원인데 신기할 정도로 서비스 씬이 많이 나오죠. 제가 종합 리뷰에서 이 애니를 다룰 때마다 서비스 씬 이야기를 꼬박꼬박 하고 있죠. 아니 일본 애니에서 서비스 씬 나오는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자꾸 언급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작이 망가타임 키라라 출신이라 그렇습니다. 망타임키 애니 중에 이 정도로 팬티, 가슴 노출 꾸준히 하는 애니? 거의 없다. 원작 작가님이 음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하부리그의 테이스트가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름 차별점이 있다. 망타임키 미소녀 동물원이 늘 그렇듯 약간의 백합향도 좀 있고 자커도 마지막 화까지 꽤 안정적이라 가볍게 볼만해요. 다다미 12화의 POTM은 모리타 미오리 선수입니다. 이 애니가 내용이 좀 특이한 게 시작부터 폭탄을 하나 안고 가요. 주인공이 팀에 합류하게 된 과정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후반부까지 계속 밀어놓다가 결국 마지막 화에서 해결하는데 이 선수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강력한 스포일러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깔끔하게 잘 풀어냈어요. 잘못하면 이야기가 쓸데없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미오리 덕분에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작품 분위기상 심각하게 안 끌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끝나는 건 기정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개연성을 확보해줘서 좋았습니다. 마법의 자매 룰루톨 릴리. 늦게 주무시는 여아 선배님들을 위한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5점이에요. 내용은 그냥 무난한데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끝까지 봤어요. 보다가 좀 특이했던 게 마스코트의 활용. 마법 소녀물 하면 마스코트가 중요하잖아요. 마마마의 큐베 같은 거. 마스코트가 주인공을 도와주든 아니면 방해하든 뭐라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축생들 하는 게 너무 없다. 말동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이야 심심이. 특히 우구이스 얘는 차라리 축구공으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을 듯? 축구공은 여차할 때 무기로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얘네 때문에 어색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언니랑 동생이 서로 마법소녀인 거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돌 활동할 때마다 각자 마스코트를 하나만 데리고 가는데 우연히 둘 다 모여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는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채는 걸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아니 여아 선배님 보라고 만든 애니에 다 큰 어른이 너무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 여아 선배님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선배님들도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걸요? 이게 반복되니까 웃기기까지 합니다. 서로 이미 다 아는데 이악 물고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마스코트 문제는 개그 요소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 화의 라이브 씬은 진짜로 아쉬웠습니다. 1쿨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최소 3화의 라이브 정도는 될 줄 알았고 그 이상을 보여줄 거라 예상했는데 퀄리티가 기대 이하였습니다. 화면이 뚝뚝 끊기거나 너무 흔들려요. 피사체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줌을 과하게 당겨서 찍으면 미세한 흔들림에도 화면이 크게 요동쳐서 약간 어지럽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돌 공연 직캠 영상을 의도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룰루톨릴리 12화의 POTM은 노노야마 루이 선수입니다. 자매끼리 서로 눈치 못 채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마지막 화에서 릴리랑 동생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도 이 쿨로 넘어가기 전에 답답함을 약간이나마 해소해줘서 감사합니다. 스노우버러스. 엔딩으로 사기치는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5점이에요. 중반부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 느린 전개와 빌런의 짜치는 행보 이 두 가지가 후반부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후반부가 아니라 마지막 화에서 해소된 거라 봐야죠. 그 전까지는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빌런의 서사가 너무 길어요. 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데 선수의 능력에 비해 너무 과한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과거 보여주는 것도 너무 뻔했어요. 사가미도 누군가에겐 구세주였다는 걸 보여주는데 많이 본 패턴이라 진부했습니다. 어쨌든 사감이 퇴장하고 포스 있는 빌런으로 교체되었고 2기도 확정된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다. 이 애니가 웃긴 게 한 에피소드 내에서 뽕 차는 구간이 엔딩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애니 전체로 놓고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뽕 차는 구간이 마지막 화쯤에 몰려 있습니다.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가 닮아 있어서 나름 통일성이 있어요. 스노버러스 후반부의 POTM은 야부삼의 태츠오 선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데 그래서 가능한 플레이가 있죠. 사가미가 구세주 노래를 부르니까 그럼 주겠다고 하는 장면은 이 애니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웃기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본인의 개성을 살린 공격 매우 좋았습니다. 신의 정원이 딸린 쿠스노키 저택. 무난하게 볼만한 힐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5점이에요. 막 재밌지는 않은데 틀어놓으면 쭉 보게 되는 작품이에요. 나름 힐링도 되고 일본 신들 많이 나오고 나루토 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테라스, 스사노, 기린 전부 일본 신화에서 따온 거라 내용도 권선징악 그 자체라 약간 전래동화 보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좀 더 힐링 쪽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심심할 때마다 트러블을 일으키죠. 힐링과 트러블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작품의 무대가 저택으로 고정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이 하루 종일 저택에 박혀있으면 발생하는 이벤트가 한정적이니까 외부에서 트러블을 일으켜서라도 저택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무대가 갖는 공간적 특성이 전개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쿠스노키 저택 후반부의 POTM은 쿠스노키 미나토 선수입니다. 이 팀의 주장이죠. 갈수록 객식구가 늘어나는데 저걸 다 감당하는 게 대단합니다. 저렇게 팀원이 많은데 결속력이 좋다. 외부에서 억지로 트러블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주인공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또 죽고 말았나요 탐정님? 추리물이 아니라 개그물로 보면, 아니 개그물로 봐야 하는 그런 작품이죠.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전개가 진짜 이 정도로 망가지면 오히려 유쾌하죠. 각본 쓰면서도 이상하다는 걸 분명 느꼈을 텐데 그냥 밀어붙인 용기, 이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보면서 열받는 점이 한둘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라 생각하는 건 제대로 추리할 생각이 없으면서 본격 추리물의 전술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 하나의 사건을 조사편과 해결편으로 나눠서 2화 정도에 걸쳐 다루죠. 이게 조사편만 보면 은근 멀쩡해요. 단서 수집하고 용의자들 이야기 듣고, 문제는 해결편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반전이 나오면서 앞서 했던 조사들이 대부분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추리 퀄리티는 포기한 거 어설프게 추리물 코스프레하지 말고 그냥 막장 전개 이어나가면서 스토리 쭉쭉 뽑아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지막 화쯤엔 조사편 비중을 대폭 줄이고 내용 전개에 집중했죠. 주인공 불사떡밥도 조금씩 풀었고 이러니까 좀 더 재밌더라고요. 추나추동이 입증한 재미 보증 수표, 미사일도 좀 쏘고 전술 수정이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죽고 말았나요 탐정님? 후반부의 POTM은 루시오라 대 시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겉보기랑 다르게 피지컬이 진짜 미쳤죠. 후반부에 활약하시면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작품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설정, 거기에 쓸데없이 좋은 비주얼, 이게 또 죽탑니다. 추나추동 대행자 봄의 춤. 신파 요소가 강한 판타지 로맨스를 의도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개그물이었어요.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후반부 전개는 이제 그냥 웃기더라고요. 겨울 대행자가 테러리스트랑 대치하는 장면, 여긴 도대체 뭘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위기 상황인데 아군은 느긋하게 전화 통화하고 적군은 총알 무한으로 쏘면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한 명 배신 때리고 영창은 중간에 계속 끊기고 너무 산만하고 답답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원작 팬들 말로는 여기 각색이 이상하다는데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여기에 관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시퀀스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웃겼어요. 이 애니가 은근 개그 센스가 괜찮아요. 다짜고짜 미사일 떨구는 것도 그렇고 개그 패턴이 범상치 않습니다. 개그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다들 행복해져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사쿠라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짜증나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폼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선수 퀄리티는 괜찮거든요. 근데 전술이 선수들의 포텐셜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신파 적당히 하고 로맨스에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신파를 할 거면 패턴을 다양하게 쓰면 좋겠는데 히나기쿠 과거 외상, 테러리스트 습격 이 두 가지로 돌려막는 게 너무 안일했습니다. 추나추동 대행자 후반부의 POTM은 이와이즈키 나데시코 선수입니다. 능력이 너무 사기인데요. 이 선수의 능력은 일종의 보험장치라 볼 수 있죠. 작품의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이 팀의 핵심 인재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수 잘 키워야 한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암살 대상 영순이거든요. 이 선수 때문에 여름 2배 복사 버그가 발생했죠.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위인을 소재로 한 능력자 배틀물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3점이에요. 다 본 소감은 그냥 원작 만화 홍보용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전개가 엄청 빠른데 말 그대로 빠르기만 해요. 신규 캐릭터 소개도 기존 캐릭터 퇴장하는 것도 후다닥 지나가서 뭘 느낄 겨를이 없어요. 주요 캐릭터가 사망하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시청자를 사이코패스로 만듭니다. 분명 애니를 정속으로 보는데 이쿨 정도 분량의 애니를 유튜브 요약본으로 보는 기분이에요. 전개 속도에서 타협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더 막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예 이해도 못하게. 그럼 어이없어서 웃기기라도 할 텐데 서사 자체는 기존 능배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속도는 빠른데 이야기는 지루했습니다. 싸울 때 노래라도 부르지. 옆 동네 테슬라는 노래 잘 부르시더만 여기는 너무 점잖아요.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13화의 POTM은 하이토 선수입니다. 후반부 내용을 요약하면 탈주한 하이토를 다시 동료로 만드는 과정이죠.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히로인 포지션을 차지한 건 좋았는데 여기서 애니가 끝나버렸다. 정실력 괜찮은데 어필할 기회가 사라졌네요. 음옥단지, 성욕에 미친 유부녀들과 싸우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3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설정에서 오는 재미와 역해들의 피지컬 이 두 가지가 무게인 작품인데 저한테는 둘 다 밋밋했어요. 분량이 너무 짧기도 하고 전투신이 은근 많은데 퀄리티도 별로고 대놓고 나 미쳤어요 광고하니까 오히려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부녀 피지컬 싸움에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애초에 유부녀 설정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나 자녀를 활용한 플레이가 거의 안 나옵니다. 다들 임자가 이미 있어서 영입할 때 웃돈 얹었을 텐데 아깝다. 애니 분량이 짧아진 건 오버페이가 원인일지도 모르겠네요. 음옥단지 후반부의 POTM은 카타기리 선수입니다. 정실력이 있죠. 리비도 클로스는 원래 이런 선수가 입어야 하는데 애니에선 안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하이바라의 청춘 뉴게임 플러스.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때 못 즐긴 청춘을 구가하자, 이런 컨셉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3점이에요. 후반부에 전술을 대대적으로 수정했거든요. 남주 하나에 히로인 2명 붙여서 삼각관계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밴드 활동을 하는데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아서 서사가 중간에 뚝 끊긴 느낌이 들었어요. 노래나 연주 장면의 퀄리티가 엄청 좋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뜬금없었습니다. 전술 수정 타이밍이 이상하니까 경기 운영이 전체적으로 꼬인 느낌? 그게 마지막 화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한화만에 우타 탈락시키고 히카리는 주인공이랑 이어지고 여기에 소꿉친구는 갑자기 울고 있죠. 전개가 상당히 급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꼭 저렇게 해야 했나? 아니 저렇게 끝나면 찝찝하지 않나요? 남주에 대한 미련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쟤랑 사귀는 남자애는 뭐가 되나? 궁금하면 원작 사서 보라는 의도 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애니가 원작 홍보 수단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저라면 거부감이 들죠. 안 그래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보고 더 떨어졌습니다. 하이바라의 청춘 후반부의 POTM은 혼도 세리카 선수입니다.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우타랑 히카리 대신 톱으로 뛰셨죠? 앞에서 이 전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솔직히 선수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뛰는 거죠. 실제로 후반부를 캐리하셨고요. 캐릭터가 꽤 재밌고 본인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니까 이 애니가 캐릭터는 꽤 괜찮은데 활용이 너무 아쉽다. 니디걸 오버도즈. 나름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담는 포장지의 완성도가 너무 아쉬웠어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2점이에요. 이 애니는 초중반 평가 때 충분히 팼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점을 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건 니디걸만의 유니크한 장점이에요. 각본가의 해석이 상세하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 애니의 각본가는 랴루라인데 원작 게임의 시나리오도 쓰신 분이에요. 이분 개인 블로그 들어가면 에피소드마다 상세한 후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애니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가 매우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각본가가 직접 자세한 후기를 남긴다? 이런 애니 거의 없죠.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다 보고 후기 글도 읽어봤는데 그중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서툰 사람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구원받는 본편이었습니다. 카라마조프는 성실히 살아가며 카체는 결혼했고 아메짱에게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메짱이 그리고 초텐짱에게 구원받은 오타쿠가 행복할 수 있는 엔딩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인터넷을 그만둡니다. 예, 마무리가 나름 해피한 건 각본가의 의도였네요. 저는 11화 A파트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연출 이런 걸 반복하다가 매스컴에 보도되어 방영 중단되고 인터넷 전설이 되어 길이길이 화제되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마무리가 너무 정상적이라 아쉬웠습니다. 냐루라 선생님이 보낸 전파가 저한테는 닿지 않았네요. 니디걸 오버도즈 후반부의 POTM은 롤리팝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 덕분에 애니를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원작에 없던 선수라 원작 팬들에겐 불청객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애니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4기. 분할 2쿨이라 볼 수 있는데 1쿨에 해당하는 상실편이 마무리되었고 2달 정도 지난 후에 2쿨에 해당하는 탈원편이 진행되죠. 일단 상실편은 전부 감상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중간에 수바루 완전히 포맷시킨 다음에 도파민을 계속 주입하고 있죠. 자극적인 장면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데 여기서 원작의 유무가 감상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죠. 만약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애니가 전개를 이런 식으로 한다? 보면서 슬슬 불안해지죠. 아, 재미는 있는데 이거 수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검증된 원작이 뒷받침되니까 안심이 된다. 떡밥을 계속 던져대도 이 쿨에서 어련히 잘 풀어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보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나오지 않은 탈원편을 점수에 반영한 건 아니고 그냥 상실편이 재밌어서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애니가 4기까지 방영하면 그동안 쌓인 게 많으니까 팬서비스 차원으로 셀프 오마주를 시도할 수 있는데 리제로 4기가 이걸 잘 보여줬죠. 마지막 장면에서 스테이 얼라이브 틀어주는 센스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리제로 팬이 딱히 아닌데도 꽤 감동적이었어요. 10여 년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온 시리즈라 할 수 있는 강력한 전술이었습니다. 에밀리아가 활약해준 것도 좋았어요. 이 선수가 4기에서는 포지션이 좀 애매했는데 마지막에 한 건 했네요. 이 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안정적인 쉼표였어요. 위제로 4기 상실편 후반부의 POTM은 메일리 포트루2 선수입니다. 사실상 스바루의 또 다른 자아라고 봐도 무방하죠. 내면의 메일리가 스바루를 살살 긁어서 급발진을 유도하는 게 재밌었어요. 후반부 도파민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도로의 도로 2기. 미술 센스가 특이한 다크 판타지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비주얼이 워낙 자극적이라 화면만 봐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꽤 흥미로웠고 취향을 좀 빡세게 타서 강력 추천하긴 힘들지만 잘 만든 작품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끊는 타이밍이 너무 악마적이에요. 아무리 3기가 나온다지만 너무 애매한 데서 끄는 건 아닌가. 물론 십자는 보스에 대한 떡밥을 거의 다 풀어줘서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풍성했지만 그래도 사건 하나는 확실히 매듭 지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분량이 다른 애니보다 좀 짧아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분량이 짧은 만큼 개별 에피소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런 고퀄리티 작품이 나온 거죠. 영상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로의 도로 2기 후반부의 POTM은 카이 선수입니다. 십자는 조직의 보스죠. 애니를 이상한 데서 끊어버린 건 불만이지만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라 멋있었어요. 3기에서 남은 떡밥 잘 풀어주면 좋겠네요.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 2기. 이세계 힐링물 중에 완성도가 상당히 높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장르가 1기랑 살짝 달라진 느낌? 농사하면서 마을 심시티하는 묘사가 줄고 좀 더 판타지 색채가 강해졌어요. 마을 자체는 1기에 비해 엄청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종족도 대거 추가되고 멀티가 하나둘 생기면서 마을이 아니라 거의 도시 수준이죠. 스케일은 커졌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디테일한 묘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농사 생략하는 건 1기부터 조짐이 보여서 그러려니 하는데 밭농사 묘사도 줄어든 건 아쉽네요. 그 대신 언데드 토벌, 라퓨타 침공 같은 정통 판타지스러운 이벤트가 늘어났죠. 만능 농기구로 농사 딸깍하면서 힐링하는 내용을 기대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 변화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름은 만능 농기구인데 정작 농사보다 전투에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도 퀄리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이라 가벼운 이세계물 찾으시면 무난하게 추천 가능합니다. 유유자적 농가 2기 후반부의 POTM은 우르자 선수입니다. 원작에 있던 주인공의 자녀가 대부분 삭제돼서 마을에 유망주가 부족하죠. 하나뿐인 아기는 이제 막 걸음맞대는 중이고 유망주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 선수 혼자서 달래주고 계신다. 일단 캐릭터 자체가 귀엽고 하쿠렌이랑 합을 맞출 때 폼이 좋습니다. 둘이 잘 어울려요.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일본 3국 아와지마 백경 카미나 보탄 리제로 4기, 9점엔 아카네 이야기 카나님 도로에도로 2기, 8점엔 고스트 콘서트 허당선도본 자칭 악영영의 나카무라군 고깔모자 아틀리에, 7점엔 신의 물방울 키리오 팬클럽 레플리카 용사의 갈비뼈 메이드양 쿠지마 파다닥 유유자적 농가 2기, 6점엔 감정사 임시 라이엇게임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비실비실 선생님 메리지 톡신 오타갸루 왼손잡이 에렌 얼음성벽 놓친 물고기 황천의 치가이, 5점엔 킬블루 사랑의 게임 반에서 두 번째 다다미 룰루톨릴리 스노버러스 쿠스노키 저택, 4점엔 탐정님 추너추동 대행자, 3점엔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음옥단지 하이바르 뉴게임 플러스, 2점은 리디걸 오보도즈입니다. 추천도 10점은 아와지마 백경이 유일합니다. 특별히 크게 표시할게요. 9점엔 일본 3국 아카네 이야기 리제로 4기, 8점엔 카미나 보탄 허당선도본 자칭 악영영의 나카무라군 고깔모자 아틀리에 도로에도로 2기 유유자적 농가 2기, 7점엔 카나님 키리오 팬클럽 레플리카 메이드양 황천의 치가이 사랑의 게임, 6점엔 용사의 갈비뼈 쿠지마 파다닥 라이엇 게임 메리지 톡신 오타갸루 왼손잡이 에렌 얼음성벽 놓친 물고기 킬블루 추나추동 대행자, 5점엔 신의 물방울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비실비실 선생님 반에서 두 번째 룰루톨릴리 스노버러스 쿠스노키 저택, 4점엔 고스트 콘서트 감정사 임시 다다미, 3점엔 탐정님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음옥단지 하이바라 뉴게임 플러스, 2점엔 리디걸 오보도즈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후반부까지 감상한 소감은 일단 웃긴 애니가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고스트 콘서트가 최강이고요. 신의 물방울과 탐정님도 상당했습니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엄청나게 진지하다는 거. 대놓고 개그를 노린 작품은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웃겼어요. 웃긴 거 보고 싶으면 이 세 작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분기가 또 러브 코미디의 분기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골라보면 카나님, 허당선도부원, 키리오 팬클럽 이 세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중에서 밸런스가 가장 좋은 건 허당선도부원 같고 나머지 두 작품은 각각 에로와 코미디 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셋 다 잘 만든 작품이니까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2분기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애니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